2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세계 선교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동성애 옹호 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결혼과 비혼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하는 월드 헤브론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는 특별히 복음 통일이란 한민족의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와 성도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마련한 이번 선교대회는 전 세계 한인들을 연결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설교를 전한 미국 캘리포니아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길은 이런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갈 타이밍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선 특별히 600여 명의 탈북민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리며 남북 통일이란 한민족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탈북 성도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I can't cry with them, but to know that we have a high priest who truly understands, who's truly working in this world even when we can't. It amazes me to see how God is working, and I guess there's a growing expectation to see how God moves and works through all sorts of individuals in the nations. 해외에 있는 분들, 남한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지만 이제 북한에 가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렇게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세미나도 열어서 통일을 이루는 대함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선교대회에선 이 밖에도 영적 재충전을 돕는 다양한 강의와 문화 공연이 이어져 한인 디아스포라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8월 7일 국무회의 보고를 앞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중 기독교 독소 조항인 성평등 정책 철회를 위해 역량을 결집키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장들은 8월 1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 의견을 담아낸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찬성해서 기독교 운동에 대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동성애 동성혼 부분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 동경 28 독립선언지와 상해 임시정부터 방문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교총, 한기연, 한기총 연합기관 통합은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비혼을 외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0, 3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미혼자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혼 시대의 원인과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결혼과 비혼 사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청년의 입장에서 비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신하영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행복보단 당장의 생존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결혼인데요. 사실 이 7포, N포 안에 포함된 것들이 연애, 결혼, 출산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도 신하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 언론기관의 설문조사에서
20, 30대 청년 38.6%가 결혼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이혼율 증가로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의 역할로는 공감이 강조됐습니다. 교회가 비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앞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전에 청년들이 또 다른 사람의 교회 안팎의 다름과 약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교회가 청년 세대를 사회적 잣대로 평가하고 훈계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청년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면서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8년간 축구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월드헤브론 축구 선교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단법인 월드헤브론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김재한과 서윤찬, 김승기 등 70년대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주축이 된 로얄 축구단과 친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월드헤브론은 국내 내셔널리그,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과 더불어 축구를 활용한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류영수 상임회장은 월드헤브론이 기독교 축구 선교를 28년간 이어올 수 있어 감사하다며 그동안 활동했던 회원들이 축구 선교를 통해 목회자와 선교사가 돼 선교의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월드헤브론은 오는 8월 7일 첫 한중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하며 더욱 폭넓은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6.25 전쟁 정전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전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종전이 선언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제는 평화와 희망을 갖길 바란다며 남북 화해의 길이 열린 만큼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애기봉 평화공원에 건립될 한국 평화의 종을 기념하며 간이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첫 번째 평화의 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될 애기봉 평화공원 평화의 종은 오는 10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정전 6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구TV 여성합창단과 솔리데오 남성합창단 등 7팀은 손에 손잡고 나의 조국, 선구자를 함께 부르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기독 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학우를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눈길을 끕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집이 잿더미가 된 한 학생의 가정 상황을 접하고 가까운 지인 2명이 자발적으로 나서 기도와 모금운동을 전개한 건데요. 복구공사를 위한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300명에 가까운 학생과 교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보름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특히 방학 중인데도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적극 나섰는데요. 피해를 겪은 학생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봤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항상 기도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백성예술대학 출신의 두 청년이 지난해 10월부터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덜 불편한 예배란 이름이 붙은 이 예배는 실용음악을 공부한 최정환, 이혁재 씨가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기획했습니다.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과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대학로를 거니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모습인데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매주 거리에서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두 청년은 각 지역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면 좋겠다며 하늘의 찬양이 이 땅의 백성 가운데 충만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보내왔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커피 전문점은 현재 국내 6곳에서 운영되며 직업적으로 소외됐던 장애인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일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장애인 복지가 열악한 몽골에도 카페가 생기면서 몽골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페에서 일하게 된 바리스타들은 기적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며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 다른 카페와 차별화된 음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로암 복지관 최동익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몽골 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오랜 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기술 표준과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스템을 바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는 고객의 은행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한 직불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은행권 공동의 모바일 직불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이번 달부터 최대 월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선정 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땐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를 언급하지 말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또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개인코리아가 댐 붕괴로 수해를 입은 라오스에서 구호사역을 펼칩니다. 개인코리아는 8월 6일부터 일주일간 라오스 아타푸주의 사남사이 지역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 교회를 통해 200여 수재민 가정에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국 탈북민 인권연대가 31일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획탈북 재조사 추진으로 탈북 여성 종업원들의 신변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신변 보호와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이 단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경제 가치 공유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경기 광명시의 판자촌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함께하는 사랑밭은 모기 퇴치제와 여름 이불, 수박과 쌀 등 여름나기 물품을 약 30여 가정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